캔프로란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교수, 의사,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영양 상태를 판정하고 그 결과들을 통계 처리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활용합니다. 다음은 구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실, 발간 자료에 들어가 구매를 진행해 줍니다. 결제 완료 후 입금 정보와 함께 아이디와 시작 날짜를 담당자에게 메일로 회신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처리됩니다. 이러면 구매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로에 들어가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화면 밑에 보이는 그룹명과 적용 DB를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옆에 있는 사용자 상세 정보 칸을 대상자에게 맞게 빠짐없이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캠프로를 사용할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오늘 분석해볼 김영양의 하루 식단입니다. 오전 간식을 제외한 아침, 점심, 오후 간식, 저녁의 식단을 바탕으로 식사를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캔프로의 화면 상단에 있는 24시간 해상법 탭에서 입력 및 분석을 클릭합니다. 크게 사용자 그룹과 사용자, 조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자료 불러오기는 이전에 저장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팝업 창이고, 데이터 복사는 설정한 현재 사용자의 사용자 그룹 및 사용자 중 해당 일의 데이터를 복사해 올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음식을 입력할 때 가장 먼저 섭취 음식 목록을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섭취 음식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섭취 음식 목록에서 식사 종류를 클릭하면 아침, 점심, 저녁,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총 5가지의 식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을 원하는 종류를 골라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젠 음식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검색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 분류를 통해 음식을 검색하는 방법, 그 다음 음식 검색어를 통해 음식을 검색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식품 검색어에서 식품을 검색한 후 음식을 추가하여 음식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 분류를 통해 음식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점심 식단에 있는 삼겹살 구이를 입력해 보도록 할 것인데요. 먼저 음식 분류를 선택해 줍니다. 대분류로는 구이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분류로는 육류 구이를 선택해 줍니다. 검색을 클릭하면 많은 육류 구이 종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삼겹살 구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메뉴를 입력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래 섭취 음식 목록에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음식 검색어를 통해 음식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 검색어를 선택해 줍니다. 음식 검색어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음식 코드로 찾거나 음식명을 검색해서 찾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삼겹살 구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음식명을 선택하여 삼겹살 구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삼겹살 구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음식명 옆에 음식 코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코드를 음식 코드 창에 검색을 하게 되면 똑같이 삼겹살 구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검색어를 이용하여 음식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식품 검색어를 선택해 줍니다.
식품명에 원하는 식품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녁 식단에 있는 콩나물 무침을 새롭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취 음식 목록에서 식사 종류를 저녁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식품명을 선택해 준 뒤 콩나물 무침에 들어가는 콩나물을 검색하겠습니다. 콩나물을 검색하면 다양한 콩나물이 들어간 음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콩나물 생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생것을 선택하게 되면 중량을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콩나물의 1인 1회 분량인 70g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음식 생성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식품을 추가하여 음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에 들어가는 당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별 상세 정보에 식품 추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식품명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당근을 검색하여 선택해 줍니다. 중량도 적절하게 입력하여 자료 반영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새롭게 식품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참기름과 소금까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식품을 추가한 뒤 새롭게 생성할 음식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분류는 나물, 무침류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분류는 숙취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명을 입력해 주는데요. 음식명은 기존과 구분할 수 있도록 콩나물 무침, 김영양으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식 생성이 완료되면 중간에 음식 검색어를 눌러주시고 콩나물 무침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보면 두 개의 콩나물 무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음식 코드를 보시면 기존의 콩나물 무침과 저희가 만든 콩나물 무침의 음식 코드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만든 콩나물 무침 김영양을 저녁 식단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식단들도 음식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식재료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식품들은 모두 표준 레시피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서 쌀밥의 경우 익힌 쌀밥 210g과 같은 양인 생쌀 기준 90g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정된 1인분보다 더 적게 섭취했을 경우 식품 중량 변경에 입력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분에 3분의 2만 섭취했을 경우에는 식품 중량 변경에 90g의 3분의 2인 60g으로 입력하여 적용을 누르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시 원래대로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상단의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겹살 구이를 살펴보자면 돼지고기가 1 교환 단위인 60g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을 2배로 섭취했거나 2 교환 단위로 설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음식 섭취율을 2배인 200%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재료량이 모두 2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돼지고기의 중량만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돼지고기 식품을 눌러서 식품 중량 변경 후 적용을 누르면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된장찌개도 눌러보겠습니다. 된장찌개에는 여러 식재료가 많이 있어서 삭제 혹은 추가하고 싶은 식품이 있을 텐데요. 김영양 씨가 섭취한 된장찌개에는 감자가 없고 애호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삭제하고 싶은 식품인 감자를 누르고 하단의 식품 삭제를 클릭하면 식품이 삭제됩니다.
식품 추가의 경우 하단에 있는 식품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식품 추가를 누르면 식품 항목 검색 및 추가라는 창이 뜨는데요. 식품명 검색란에 애호박을 검색하시면 여러 종류의 애호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원하는 식품을 선택한 후 중량을 입력하고 자료 반영을 클릭하면 이렇게 애호박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레시피대로 식재료의 중량을 조정하고 삭제 및 추가하며 원하는 식품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및 분석 중 섭취 음식 영양소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및 분석 창에서 섭취한 모든 음식을 입력한 뒤 섭취 음식 영양소 정보창에서 영양군을 선택하면 전체 영양소, 기본 영양소, 지방산, 아미노산 등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음식을 선택한 뒤 현재 음식 영양소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음식의 영양소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전체 음식 영양소 버튼을 선택할 경우 섭취한 전체 식품의 영양소량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입력 및 분석 중 24시간 회상법 결과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시간 회상법 결과물 창에서는 섭취한 영양소의 섭취량 분석과 비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DRIS 분석은 다량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의 섭취량을 분석과 비교해주고 동식물성 급원 섭취 칸에서는 섭취한 단백질, 지질, 칼슘, 철분, 각각의 영양소의 급원이 동물성 식품인지 식물성 식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군별 영양소, 식사군 기여율, 기간별 영양소 섭취, 일별 영양소 등등 다양한 섭취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생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4시간 회상법에서 통계 생성 창에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 분석 기간, 연령, 성별을 입력한 뒤 통계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 내에 섭취한 모든 영양소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셀 변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시간 회상법에서 엑셀 변환 창에 들어간 뒤 사용자 그룹, 사용자, 기간, 파일 생성 종류를 입력하고 엑셀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그룹 전체 섭취 영양소 데이터, 현재 사용자의 전체 섭취 영양소 데이터, 그룹 전체 사용자의 영양소 섭취, 일별 합계와 현재 사용자의 영양소 섭취 일별 합계 자료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루 6.0 전문가용과 일반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전문가용은 식품 데이터베이스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사용하고 일반용은 음식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합니다. 입력 형태의 경우 전문가용은 24시간 회상법, 식품 섭취 빈도법 모두 사용 가능하고 일반용은 24시간 회상법만 사용 가능합니다. 저장 가능 용량의 경우 전문가용과 일반용 모두 개인 사용자와 다수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편집 기능의 경우 전문가용은 음식의 재료 및 재료량과 음식, 식품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수정 가능합니다. 사용자 영양소와 사용자 식사군도 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변환과 데이터 백업 및 복원의 기능도 있습니다. 일반용의 경우 전체 음식의 양을 비율로 수정 가능합니다. 24시간 회상법 결과물의 경우 전문가용과 일반용 모두 하루 섭취 영양소와 영양소 섭취 기준 대비 섭취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의 경우 섭취 음식의 영양소 섭취량 막대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으며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인 KDRIS의 6개 식품군에 대한 섭취 횟수 및 섭취 비율 그래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컨설트의 경우 전문가용은 일반용 컨설트 요소의 추가로 영양소 섭취 평가와
식품군 섭취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식품 섭취 빈도법 결과물의 경우 입력을 전문가용밖에 할 수 없으며 결과물로는 하루 섭취 영양소, 영양 섭취 기준 대비 섭취율, 식품 섭취 빈도 결과가 있습니다. 기타 기능의 경우 전문가용은 개인 및 그룹 내 통계가 가능하며 입력 내용을 엑셀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일반용의 경우 음식 이미지만 제시하며 전문가용은 6개 식품군에 1인 1회 분량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평가를 목적으로 의사, 교수, 영양사, 대학원생 등 식품 영양 관련 분야의 전문인들이 연구 도구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 상태를 판정하고 그 결과들을 통계 처리하는 경우 전문가용을 통해 손쉽게 활용 가능합니다. 반면에 개인의 영양 섭취 상태 평가가 목적인 경우에는 식품과 영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용을 통해 건강 향상을 위한 영양관리 도구로서 활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 대상이 개인인지 집단인지에 따라 전문가용과 일반용 중에서 선택하신 후에 연구 도구 또는 영양관리 도구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캠프로의 여러 기능들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캠프로를 활용하신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